안녕하세요 푸딩이 여러분, 리프승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드리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앵무새 분양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푸딩이 분들께 앵무새 분양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앵무새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잡아서 가정 분양이 있고, 그리고 업체 분양이 있고, 농장 분양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농장 분양이랑 가정 분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랑 또 농장이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립니다. 농장에서 분양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가정에서 키우지 않고 집에서 키우지 않고 농장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다른 외적인 공간에서 사육을 하시는,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방 전체를 앵무새만 전문적으로 번식을 하는 경우에서 그분들을 농장주라고 하거나 사육자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분양은 어떤 경우냐면, 가정에서 제가 좋아서 앵무새가 그냥 두 마리 이제 쌍으로 맞춰서 키웠는데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같은 이제 공간, 사람이 사는 같은 공간에서 번식했을 때 보통 분양할 때가 이제 그걸 가정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분양은 아시다시피 앵무새 카페나 앵무새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조련이나 그런 데서 이제 업체 분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업체 분양이 좋을지 가정 분양이 좋을지 농장 분양이 좋을지 어디가 좋은지를 본다면, 저는 업체도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곳이고, 왜냐면 다 사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농장도 똑같아요. 농장주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앵무새를 키우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번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얼떡결에 번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 다른데 오늘 이게 왜 다른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이렇게 있을게요. 이렇게 이제 자세를 잡아볼게요. 네, 오늘 가르쳐 이제 팩트를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체 분양이 좋을지 가정 분양이 좋을지 농장 분양이 좋을지 뭐가 그래서 좋냐 이 말인 거잖아요. 고객도 다 틀리듯이 내 자신이 중요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사후 관리, 그러니까 앵무새는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면 내가 오히려 앵무새 부분에서 처음을 키운다, 첫 분양자다. 첫 분양자일 때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또 업체도 똑같아요. 분양은 처음엔 좋게 하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후 관리 부분에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만약에 업체였으면 저는 분양을 하고 거의 한 3주에 한 번은 저한테 분양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잘 키우고 있는지, 건강하게 키우는지, 혹시 고민은 없는지, 앵무새 키우다가 그런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업체인지가 또 이제 중요하죠. 이런 서비스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면 그럼 그 업체는 저 생각에는 그냥 탈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업체가 이제 그 사후 관리를 잘 해준다면, 첫 분양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정말 많고 계속 질문해봐야 되고 계속 가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가 거기다가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가정 분양이나 농장 분양에서는 사후 관리 부분에서는 업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집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에서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사후 관리를 어떻게 잘해주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요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경. 어떤 환경에서 앵무새를 키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업체고 농장이고 가정에 관해 각자 그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부모새한테 어떻게 먹였는지도 중요하고 그 앵무새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이나 가정이나 업체에서 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돈을 생각하고 사업적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료를 이제 제대로 먹이지 않다든가, 영양제를 정확하게 예방적으로 먹이지 않다든가, 그리고 이유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어릴 때가 잘 먹어야지 나중에 면역력이 강해서 항상 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면역력입니다. 제가 이 영상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애기들의 면역력에 대해서 영상을 찍긴 할 건데, 대략 얘기해주면 애기들을 어떻게 키웠냐가 중요한 겁니다. 업체에서 이유식을 해도 이유식 속에 영양제를 타가지고 먹였는지, 그리고 이유식이 야는 소화가 됐는데 소화를 시간 맞춰서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되면
주기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준다는 거는 우리 앵무새는 4시간에 한 번씩 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거를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소낭을 만져보고 이 이유식을 줘야 됩니다. 소화가 되면 주시는 게 내가 어릴 때 내가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먹어야지만 항상 살이 찌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환경을 봐서 어떤 사료랑 어떤 펠럿, 어떤 간식 어떻게 잘 챙겨줬는지, 어떻게 깔끔한 환경에서 키웠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분양이나 뭐 이런 분야에는 그 가정 속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챙겨 보시라는 거죠. 그 가정에 가서 어떤 거를 먹이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키우고 있는지, 이유식은 어떤 이유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이유식도 저렴한 거 사용하려고 어릴 때 그냥 비용적으로 생각하고 저렴한 걸 쓰시는 분이 있고, 나는 우리 애기들 건강하게 키우려고 더 좋은 거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런 거마다 이제 틀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업체 분양, 가정 분양, 농장 분양은 크게 의미가 없고, 어떤 이제 앵이를 분양해줄 그 주인분이 어떤 마인드로 키웠는지, 앞으로 내가 이걸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울 때 이거 우리 앵이를 위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렇게 앵무새를 키우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반겨주면서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이런 걸 좋게 받아주면 저도 우리가 앵이 부담 없이 연락드려서 더 잘 키우고 싶으니까, 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는 분양을 받을 겁니다. 분양을 받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려면 업체 분양을 받아야겠다, 뭐 농장 분양을 받아야겠다, 이 가정 분양을 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보고, 나는 앞으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먼저 그 분양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냐,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냐,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앵무새 분양을 이제 선택할 때 앵이들이 어떻게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지,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으로 안 키우고 이거를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고 분양한다는 게 아닙니다. 업체이지만 정말 앵무새를 사랑으로 키우는 업체분들도 많습니다. 농장이지만 똑같습니다. 농장도 정말 사랑으로 번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앵무새들이 그냥 잘 먹고 크는 게 너무 기쁘고 소리 듣는 게 기쁘고 그런 마음에 농장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도 정말 내가 정말 뭐 몇 년 동안 키운 이제 앵이가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첫 배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아주 그냥 이제 계산적으로만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일단 비추천을 해야죠. 오직 계산적으로. 왜냐, 생명한테는 너무 계산적으로 다가가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비추천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를 이제 분양 받으려면 그 꼬치꼬치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양해서 이 새만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이 지금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너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거 다 컸으면 어떤 이유식으로 한번 먹였는지, 이유식은 어떤 식으로 먹였는지. 그러니까 이유식을 제일 잘 주신 분들은 항상 소낭 체크하면서 주셨다. 우리 애기들을 항상 소낭 체크가, 우리 애기는 항상 소화가 빠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소낭 체크하면서 소낭이 비면 또 이유식을 한 번 더 줬다. 남들 5번 먹일 때 우리 애기는 6번 먹이면서 키웠다.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키우신 분,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아니면 이유식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더 먹으면 4시간을 뺏는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양자한테 분양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분양이고 가정 분양이고 농장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업체는 언제든지 가볼 수 있잖아요. 가보면서 주위 환경을 보고 그 업체분들은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지금 사료를 어떻게 좋은 거 쓰고 있는지, 간식은 어떻게 쓰는지, 펠럿도 주는지, 영양제는 주기적으로 잘 주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이유식은 어떤 식으로 먹였는지, 이유식을 사랑으로 먹인 사람들은 소낭을 체크하면서 주기적으로 비는 대로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앵무새는 소낭이 비고 있는 시간이 또 2시간 비었어요. 그러면 한 2시간 비다가 조금 주고 또 1시간 비다가 주면 한 타임 놓치는 거예요. 한 타임을 못 먹는 거죠. 어릴 때 이유식을 한 번씩 2번씩 빼먹고 자란 새라, 이유식을 그때 착착착착 잘 받아 먹은 새라 어떤 새가 더 건강하고 면역이 좋겠습니까? 앵무새는 이유식 때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앵이를 사육조, 번식조를 입양받는 게 아니다면 다 이유식으로 키웠던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유식으로 했던 업체인지 가정인지 농장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거의 부모님은 뭐 업체에 가면 부모 새는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업체에서 어떤 환경에서 잘 키우는지를 보신다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답을 못 내려드려서 뭐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보면 저는 업체가 좋아요, 뭐 저는 가정이 좋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분양받았어요, 이런 답을 원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업체가 하나고 대한민국의 농장이 하나고 대한민국의 가정이 하나면 제가 그걸 가보고 하나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업체분들이 있고 가정분들이 있고 농장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업체라고 해서 잘하고 무조건 농장이라서 뭐 농장이라고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애틋하게 키우시는 가정에서 분양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가정이지만 갑자기 분양하는 재미라 갖고 오직 계산적으로 분양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참고해야죠. 업체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업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정이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분양자가 어떤 환경으로 키웠고 이 어떤 마음으로 먹였냐. 그래서 저는 딱 이 말이면 한마디가 더 끝납니다. 그냥 우리 애기 남들 뭐 4번 줄 때 난 6번 줬다, 뭐 나는 잘 때 한 번 더 먹이고 잤다, 그냥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어떻게 키웠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 번 더 이유식 먹이는 거 힘들어 하는 데는 안 좋습니다. 힘들어. 이거 그럼 왜 키웁니까? 그냥 힘들면 안 키워야지. 왜 키우고 분양합니까? 그냥 힘들으면 왜 키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이유식 한 번 더 주고 말지. 근데 우리 애기 좋아하지. 힘들어 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이유식 힘들고 사랑으로 한 번 더 먹이고 싶고 더 통통하게 키우고 싶고 한 번 더 먹여갖고 튼튼하게 하고 싶고, 우리가 맞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건 완전 좀 꿀팁인데, 이유식을 잘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식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밥 달라고 날리는 데 있어요. 밥 달라고 계속 이유식을 양껏 채웠는데, 여기 이유식을 양껏 채워놨는데도 앵무새가 밥 달라고 빽빽빽빽빽 계속 해요. 빽빽빽빽.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굶겨봤다는 거예요. 앵무새 굶겨봤기 때문에요. 굶겨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달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놔라고 더. 왜냐하면 그 앵무새는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굶어봤다는 그 심리. 이유식을 있잖아요, 제때 다다다다다 주잖아요. 주고 바로 돌아섭니다. 밥 먹고 돌아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 채워놓고 자기는 알고 있어. 때 되면 잘 주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어릴 때 부족한 게 없어요. 와, 나를 정말 때 되면 잘 준다는 거죠. 와, 배가 딱 내가 고플만 하면 바로 넣어줄 뿌고, 고플만 하면 넣어줄 뿌니까 굶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뭐 튼튼하고 뭐 강해요.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왜냐? 안 굶어봤는데 밥이 중요한지 압니까? 중요한지도 몰라요. 밥이 중요한지도. 근데 밥이 중요한지 아는 새들은 밥 먹어도 계속 해요. 계속 굶어봤다는 겁니다. 너무 굶어봤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팩트는 어디가 좋을지는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키우자고,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키워서 난 분양해야겠다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유식 하는 거 귀찮고 힘들고 이런 거 할 때는 말라 이유식을 하고 키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리고 진짜 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진짜 남들보다 더 통통하게 잘 키워야지, 정말 내 새끼처럼 한 번 더 먹여야지. 소화 언제 되나 항상 생각하면 소화 언제 되지, 우리 소화 언제 되나, 이게 소낭 건지면서 소낭 만지면서 소화 언제 되나, 싫다 이거죠. 카이큐가 싫어하면 이러합니다. 싫다고. 왜냐, 다 큰데 왜 그러냐고 이런 거죠. 다 큰 새예요. 다 큰 새는 소낭 만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냥 긁어보자. 저는 깍깍대도 제가 할 일 다 합니다. 왜냐, 싫다고 해서 그 행동을 안 하면 항상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일단 제가 마무리 짓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양자가 업체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농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분양자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냐예요. 내 새끼 한 번 더 먹여서 이유식 줘야지. 나는 우리 애기가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 우리 애기 언제 소화될까 항상 만져보면서, 기계도 아니고 이게 무슨 4시간 만에 줘, 5시간 만에 줘, 이거 기계한테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는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식을 했어야지만 앵무새한테 좋은지, 어떻게 이유식을 했던 앵무새들을 분양받는 게 정말 면역력이 좋고 좋은지를, 겉으로는 처음에 안 보여요. 겉으로는 처음에 안 보이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는 아시겠죠? 뭐 농장이 좋다, 업체가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를 또 제일 잘 물어봐야죠. 분양해놓고 끝이 아니라 한 3주 뒤에, 한 달 뒤에나 잘 키우고 계시는지, 건강은 한지. 왜냐, 업체는 전문가잖아요. 업체는 전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가 내 새끼가 분양 나갔어요, 어디 딴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연락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 키우고 있는 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후 관리가 뭐 당연한, 그거는 서비스 당연한 거죠. 사후 관리가 아니죠. 내 새끼가 여기 거기 갔는데 관심 있게 잘 키우는지, 가정에서 잘 키우고 있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을 잘 가지는 그분들은, 고객들도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다 마음이 놓이니까 업체에서 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후 관리. 내가 이 분양하는데 그 업체에서 정말 이걸 사랑으로 키웠구나,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 보고 싶구나, 한번 다음에 놀러 오세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맞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중요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 분흥이 여러분, 안녕.